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지금 최근에 대독하고 있는 경제, 투자, 재테크 분야에 관련된 도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라는 이제 라미세키 저서의 책을 갖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경인 회계사님의 이제 재무제표 모르면은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을 갖고 이제 첫 번째 경제 투자 관련된 영상을 찍었고요. 이제 그 분야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죠. 바로 이 책,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라는 책을 갖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시작 전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이제 경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WHO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 코로나19를 팬데믹 상황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도 경제는 이제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하죠. 이 지수 투자 심리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무려 80% 가까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지수가 높을 때가 40% 중반대 정도 가면은 이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 공포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무려 이제 70%부터 8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일반인들이 지금 경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대성인 부분들,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금값이라든지 원자재, 아니면은 또 이제 안정성이 보장되는 미국채 국채, 또는 이제 기준 화폐가 되는 달러, 유로,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투자 공포가 너무 크게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상대적인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하고, 유가부터 시작해서 주식, 채권, 국채, 모든 게 지금 다 폭락하고 하루하루 사이가 이제 최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로는 이제 3월 25일인데, 다행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1700대 초반까지는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하지만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1400대까지 중순까지 이제 보이는 정말 사상 최악의 그런 급락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이드카나 이제 서킷 브레이크 등의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유튜버라든지 콘텐츠, 뉴스 기사, 그리고 다양한 이제 증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게 거의 일주일 정도는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가 매수, 매도 여러 가지로 이제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 그리고 이 투자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격변하는 그런 순간, 그런 한 중심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 교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죠. 그 글을 이제 제가 링크로 번역본을 넣어 드릴 테니까, 그 글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은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글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지금 현재 이제 이 급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발생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10년, 20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의사결정들이, 전 세계적인 의사결정, 주요한 의사결정들이 단 몇 개월, 뭐 많게는 1년 안에 신속하게 이제 의사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뭔가가 이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한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여러 기관이 뭐 제약사들이 뭐 바이오 뭐 벤처 투자 기업들 또는 뭐 큰 대규모 제약사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에 이제 뭐 개발에 신약 개발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만 봐도 원래는 뭐 신약 개발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길고 뭐 전임상부터 뭐 물질을 찾는 후보군부터 전임상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판되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한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뭐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어봤자 1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식약처나 국가적인 뭐 세계적인 이제 보건기구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제 뭐 세계적인 뭐 백신 개발에 좀 더 이바지한다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뭐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이런 의학 쪽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또는 한국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한 경고를 유발 하라리 교수는 하고 있고요. 저도 이러한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상태로 경기 침체를 계속 가하게 된다면 충분히 근거 있는 말로 제가 해석이 되고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혼돈과 혼란의 지금 세대, 이 시대에 지금 저희는 살고 있고 격변의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임에도 틀림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현금 유동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버티고 또 버텨야 되고 또 힘내고 또 힘내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현금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현재 그 유동성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조금 더 옳지 않을까. 혹시라도 뭐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야지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상황까지는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경제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최근에 이제 경제 도서들을 개독하고 있는 그게 맞물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진짜 이 살아가면서 이 경제, 재테크 투자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는지 그걸 모르면은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 많은 경제 관련, 재테크 투자 관련 도서
위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예,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라미세티 저서의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말 실질적인 이제 부자로 이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들 중에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느끼고 다른 활동들,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다른 책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려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개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메타 인지를 높여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설정을 통해서 이 현금의 흐름을 자동화시켜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의식적인 지출을 통해서 인생을 즐겨라. 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개인의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메타 인지를 높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드렸죠. 그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개인이 뭐 만약에 월급쟁이일 경우에는 얼마나 제 월급이 얼마나 되고 이건 누구나 다 알겠죠. 매월 받는 거니까. 그리고 연봉이나 월급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그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정비로 얼마나 내고 있고 몇 %나 고정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저축은 내 월급에서 몇 %나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얼마나 많은 유흥비나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뭐 오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책에서도 설명하고 통계가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고정비가 몇 %를 차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내가 실제로 나는 이제 고정비가 몇 % 정도 나가는지 내가 파악을 하고 있나라고 한번 봤더니 저도 이제 퍼센테이지까지는 어느 정도 맞추겠는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저도 아직 메타인지가 재무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러한 재무적인 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영성 작가님하고 신영중 작가님의 완벽한 공부법에서도 설명하듯이 이 메타인지가 높아야지 공부도 앞으로 이제 향상이 되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돈 관리, 이 재무 관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재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 바닥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환경 설정 방법인데요.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먼저 여러 가지 이 책뿐만 아니고 여러 책에서도 진짜 명저 중에 명저들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아웃라이어부터 1만 시간의 재발견, 뭐 그릿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명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환경 설정은 인생의 뭐 재무적인 관점뿐만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여러분들도 적용해서 부자도 되고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경 설정 관련해서 유명한 이 실험이 있죠. 마시멜로 실험인데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거는 의지력.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이 유한하다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2020년도 1월 1일 때 계획을 세우죠. 아,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영어 공부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막상 다음날 2일날이 되면은 어느 정도 버팁니다. 의지력으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의지가 조금씩 사그라들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뭐 치킨에 맥주를 야식을 먹고 영어 학원을 끊고 그 다음에 안 피던 담배를 다시 피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생겨나냐 하면은 이 마시멜로 실험처럼 환경 설정이 아닌 그냥 의식적으로 이거를 참는 의지력만 갖고는 이 의지력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의지력이 고갈되면은 이 객관적인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의지력이 이제 없어지면은 당연히 그거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 환경 설정을 통해서 내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 어떠한 패턴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를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요. 이제 뭐 매월 발생하는 만약에 고정비들을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입력해서 계좌이체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이제 뭐 돈을 가계부를 작성하는데 그거를 진짜 뭐 사용할 때마다 가계부를 열어서 적고 뭐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이거만 하는데 내 의지력이 다 쏟아 부어서 다른 쪽에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쵸?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화를 시켜버리면은 이제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루틴한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시키고 나는 그 남아있는 내 의지력에 대한 그 체력을 이제 더 생산적이고 좋은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제 위에 좀 아까 드렸던 그 사례를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뭐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월 발생되는 뭐 고정비 리스트업을 쫙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분류된 그 리스트들을 이제 모두 고정비는 이제 별도로 자동 계좌이체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뭐 만약에 뭐 이 체크카드는 뭐 생활비 체크카드다. 뭐 이 신용카드는 뭐 주유 신용카드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그리고 전체적인 계좌를 연동시켜주는 여러 가지 좋은 어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뱅크샐러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시켜버리면은 그 환경 설정 자체가 내가 이제 뭐 어떠한 의지도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소모하고 지출하는 그 와중에도 백그라운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환경 설정을 잘 하면은 이 환경 설정만 잘 갖춰지면은 내 의지력을 더 생산적이고 좋은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자 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의식적인 지출입니다. 이 지출은 지출인데 의식적인 지출은 뭐냐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안데르스 에릭슨 저서 바로 유명한 명저죠.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설명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컴포트 존이라고 이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일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낯설고 좀 어색하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해서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열에 올라서겠죠. 그리고 그 반열에 올라서면은 이제 익숙함과 동시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그 행동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이제 컴포트 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 컴포트 존에서 좀 벗어나기를 꺼려 합니다. 이게 뭐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컴포트 존에서 한 단계 이제 벗어나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1만 시간, 뭐 100만 시간, 1000만 시간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실력은 그 컴포트 존 이상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은 컴포트 존을 지속적으로 깨는, 조금씩 높여서 높은 목표를 잡고 내가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동일한 시간을 노력하더라도 이제 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출 또한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의식적인 지출, 의식적인 노력이 아닌 의식적인 지출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인생에서 내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뭐 내 취미적인 부분을 난 이거는 정말 포기 못해.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는 정말 포기 못해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외여행 가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실질적으로 유흥의 이 오락적인 부분, 그리고 소비에 쓰고 있는 부분을 리스트업을 쫙 하면은 그 위쪽에 있는 뭐 1위부터 3위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이제 삭제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1년에 한 번은 나는 정말 유럽 여행이라든지 어디 해외로 9박 10일 또는 뭐 14박 15일 여행을 가고 싶어. 이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밑에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옷을 산다든지, 신발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번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단번에 의식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거를 과감 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의식적인 지출이고, 이러한 의지력은 아까 두 번째 나온 어떻게 보면 환경 설정을 통해서 내 의지력을 채워두셨으면은 의식적인 지출을 통해서 그런 생산적인 그런 의지력을 여기에 좀 쏟아 부으면은 좀 더 인생이 부유해지고 생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 책 라미세티 저서의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받은 인사이트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저는 읽었을 때 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원서 자체가 미국 책이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는 뭐 카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대한민국 지금 현재 상황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좀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책 중간중간에 뭐 체크 포인트라든지 하단부에 국내 상황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해하기는 쉬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책 자체가 이제 뭐 6주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6주 동안 내가 따라해서 이거를 뭐 개선시켜보자. 이런 프로그램의 취지임에도 저희가 실제로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이 책 자체에서 전달해주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 이 본질은 굉장히 인사이트를 제가 많이 받았고 제 삶에도 적용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갖고 저도 인상 깊게 재미있게 봤던 책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혹시라도 보고 싶다면은 한번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보면은 좀 더 재미있게 보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이제 재무에 대한 메타인지를 조금 더 이제 높여보고 환경 설정을 통해서 이제 내 현금 흐름을 자동화시켜보고 그 자동화시켜서 이제 남는 의지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인 지출, 이 의식적인 지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제 본인의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이제 뭐 이런 책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와중인데요. 여러분들도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요.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재테크 그리고 투자, 경제 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어떤 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독을 통해서 경제, 투자, 재테크 분야 관련된 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